안녕하십니까. 저는 덴포스 코리아 드라이브 사업부 마케팅 담당자 권은혜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철강 연속 공정의 최적 제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주제로 한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실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세션의 발표 담당자이신 덴포스 코리아 심항수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항수 부장님은 지난 9년간 덴포스 코리아 드라이브 사업부에서 제너럴 인더스트리의 인버터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며 인버터 분야에서 총 12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발표 중에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써주시면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항수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덴포스 코리아 드라이브 사업부 심항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메탈 웨비나 이벤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20분 정도 마련된 시간이지만 철강 산업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사 제품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덴포스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철강 산업의 이해를 하기 위한 철강 산업 현황, 철강 생산 공정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도입 부분과 연속 생산 라인에 적용 가능한 덴포스 커먼디시 버스에 대한 소개, 적용 사례, Q&A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덴포스 그룹은 2018년 기준 61억 유로, 하나로 약 8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은 쿨링, 히팅, 파워 솔루션, 드라이브 총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체 그룹 매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더 많은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4개의 비즈니스 영역 중 하나인 드라이브 사업부는 연간 14억 유로, 하나로 약 1조 8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전 세계 약 4,700명의 드라이브 및 모듈 전문가들이 세계 100여 국에서 고객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덴포스 코리아의 드라이브 사업부는 기존 조선해양 및 공조 펌프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철강 시장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메탈 웨비나 또한 이런 과정의 하나로 준비되었습니다. 철강 산업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 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철강 제품을 만드는 대규모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큰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철강 제품들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 사업에 사용되면서 전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 산업 부가가치의 약 1.5%, 제조업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약 5.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제조 산업이며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 측면에서도 2015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약 2.6%, 약 1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산업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거대한 철강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는 어떠한 업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철강 업체 순위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시는 업체 순위는 조강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순위표이며 연도에 따른 약간의 순위 차이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룩셈부르크에 본사가 있는 아르셀미탈은 인도의 철강 회사인 미탈철강이 아르셀러를 인수하면서 설립된 회사로 전체 조광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순위 4위로 1968년에 설립되어 현재 제철소의 규모와
경쟁력 부문에서는 세계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전체적인 순위로 보았을 때 최근 중국 철강 업체들의 선전으로 10위권 안에 총 4개의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해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철강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국내 철강 회사 6곳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철강 회사 중 1위는 포스코로 2016년 기준 약 53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약 15조 원의 현대제철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만이 일관 제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관 제철소는 철강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의 세 공정이 통합되어 있는 제철소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철강업체에서는 제선, 제강, 연주, 압연 공정을 통해 철을 생산합니다. 제선 공정은 철광석과 소결 공장에서 분광석을 사전 처리하여 만든 소결, 그리고 코르크를 용광 내에 장입한 다음 열을 가하여 철광석을 녹여서 용선을 만드는 공정이고, 제강 공정은 고로에서 토페도카로 이송된 요선, 고철 및 부원료를 전로에 삽입한 후 산소를 불어넣어 용선 중의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필요한 성분을 첨가시켜 원하는 성분과 적정 온도의 용광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연주 공정은 제강 공정에서 생산된 용광을 주형에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인발하여 냉각시켜 직접 소정의 반제품, 슬래브, 플룸, 빌릿을 제조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열연, 후판, 선제, 형광, 본광 공장으로 이동시켜 재가열한 후 각각의 압연기를 통하여 형상 및 치수를 갖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제품을 가열하여 두 개의 롤 사이에 밀어넣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정을 압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체 철강 라인 중 시스템 제어가 가장 중요한 후방 공정, 압연, 열연, 냉연, 피클링 등의 연속 공정 라인만을 별도로 도식화한 것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덴포스 커먼디시 버스가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 공정은 최종 사용될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라인 속도 및 부하에 대한 토크의 정밀 제어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제품의 품질 및 생산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위의 공정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드라이브의 제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 라인은 어플리케이션별로 간단하게 구분하여 각 부하에 대해 덴포스 커먼디시 버스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커먼디시 버스의 기본적인 구성은 AC 입력을 받아 이를 DC로 변환하는 프론트엔드 제품군과 이를 통해 변환된 안정된 DC를 공유하고, 이 변환된 DC를 다시 AC로 변환한 후 직접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품군으로 구성됩니다. 연속 공정 라인은 하나의 라인이 모두 연결 및 연동되어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작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 해당 라인의 각 부하들이 속도 및 토크 제어가 일정해야 하며, 정확한 텐션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 품질 저하 및 최악의 경우 라인이 정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브 제어는 페이오프 릴을 통해서 언와인딩된 철을 텐션을 통해 장력을 유지시켜주면서 각종 헬퍼로를 통해 이동시킵니다. 이 이송 중에 앞에 말씀드린 열간 압연, 냉간 압연, 피클링, 표면 작업 등을 진행하고 최종 완료된 제품을 다시 와인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페이오프 릴과 텐션 블라인드 롤에서는 텐션을 제어를 진행하여 언와인딩을 진행하고, 헬퍼 롤에서는 이송에 필요한 정속 및 정토크 제어를 유지시키며, 말단의 블라인드 롤과 텐션 릴에서는 다시 텐션 제어를 통해 정상적인 와인딩이 되도록 제어합니다.
이러한 연속 공정이 최대 600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드라이브를 이용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장 적용 사례가 많은 신뢰성 있는 제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커먼 DC 버스 시스템은 다양한 연속 공정 생산입니다.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단일 부하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대형 연속 생산 라인에 적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AFE의 경우 제동력이 자주 필요한 라인인 와인더 시스템과 크레인 시스템 등에 적합하고 NFE는 제동력이 가끔씩 필요한 소형 라인에 적용됩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이러한 적용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AFE와 NFE의 하드웨어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FE는 IGBT를 적용하는 양방향 제품이고 NFE는 사이리스트를 사용하는 단방향 제품이므로 회생에너지, 즉 역기전력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이를 회생형과 비회생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토탈 하모닉 디스턴 고주파 함유율이 AFE는 5% 이하이고 NFE는 일반 범용 인버터에 리액터를 설치한 약 30%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제품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회생에너지, 즉 역기전력에 대한 회생 기능이 필요한가, 저고주파 레벨이 필요한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총 용량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병렬 구성이 가능한가 등의 주요 확인 사항을 고려하여 AFE 또는 NFE 시스템을 적용할지가 결정됩니다. 저희 덴포스의 덴포스 커먼 DC 버스는 AFE 타입과 NFE 두 가지 타입이 준비되어 있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드라이브 시스템을 공급해 최소의 투자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당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덴포스의 NXA는 AFE 기능을 가진 제품 모델입니다. 삼상 380부터 500V까지의 입력 전압 범위에서는 114kW부터 1095kW까지의 유닛 타입 제품 공급이 가능하며 690V급에서는 1199kW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용량 확장을 위해서는 최대 4병렬 구성이 가능하여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시스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프레임은 가장 작은 용량인 FI 9번부터 가장 큰 용량인 FI 13번으로 구분됩니다. NXA는 NXI 인버터 모델과 동일한 하드웨어 모듈과 플로피 버스가 있고 ACL 필터를 외장으로 장착해야 하며 DC 충전을 위한 초기 충전 회로도 필수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DC 전압 공급 및 유지를 위한 부스팅 팩터는 105에서 130%이고 기본값은 110%로 설정됩니다. NFE에 해당하는 NXN은 프레임 FI 9번 단일 모델로 공급되며 전압 공급 범위는 삼상 380V에서 690V이며 용량은 390kW에서 673kW입니다. NFE 타입인 만큼 사이리스터 타입으로 구성되고 입력단에 외장 AC 초크를 사용하여 용량 확대를 위해 최대 6병렬이 가능합니다. 400V급 기준 2340kW, 690V급 기준 16kW까지 넓은 용량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고 별도의 초기 충전 회로가 필요 없는 등 보다 경제적이고 간단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AC를 DC로 변환하는 AFE와 NFE를 연결하여 이 DC 전원을 다시 AC로 변환하여 직접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 유닛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U란 인버터 유닛을 뜻하며 덴포스 제품 모델로는 NXI 모델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범용 인버터의 출력단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 기준으로 삼상 400V급에서는 1500kW까지, 690V급에서는 2000kW까지의 넓은 용량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고, 용량 확장을 위해 가능한 최대 병렬 연결수는 FI14를 기준으로 총 200. NXA와 동일한 하드웨어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 프레임 FR4번부터 FR8번까지는 초기 충전 회로를 내장하고 있지만, 그보다 큰 용량에서는 초기 충전 회로를 외장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버터 기능인 센서리스와 센서드 벡터 제어가 가능하고, 당사의 AC-to-AC 범용 모델인 NXP 모델과 동일한 옵션 카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AC-to-AC 모델과 혼용해서 사용하실 시 별도의 전용 스페어 카드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BCU란 브레이크 컨트롤 유닛의 줄임말로, 덴포스 제품 모델로는 NXB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은 일반 범용 인버터 사용 시 회사에 사용하는 다이나믹 브레이킹 유닛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NXN과 같이 비회생형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IGBT 기술 기반으로 NXI와 동일한 하드웨어 모듈을 사용하며, 회생 에너지 처리를 위해 외장형 제동 저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NX 시리즈의 4가지 제품군 NXA, NXN, NXI, NXB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하나의 제어 유닛을 사용함으로써 전 용량에 걸쳐 NX 시리즈의 제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총 5개의 옵션 슬롯을 통해 필드버스 및 엔코더, 확장보드 등을 손쉽게 연결, 제거할 수 있습니다. 통신 부분에서는 디바이스 넷, 캐노픈 등의 다양한 필드버스 옵션 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피넷, 이더넷 IP와 같은 이더넷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 더욱 향상된 공정 장비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합니다. 표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올인원에는 총 7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어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라인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여러 가지 전용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어 어떠한 부하에도 최적의 제어 기술을 제공합니다. 저희 덴포스는 1995년 이래로 약 2만여 대 이상의 NX 드라이브를 전 세계 철강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국가는 핀란드, 중국, 독일도, 미국 등이며, 철강 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위 기계에 대한 드라이브부터 연속 공정 전체를 구성하는 시스템까지 많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현장 적용에 대한 케이스를 제품 신뢰성의 기준으로 삼는 철강 산업에서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중 연속 공정 라인에 적용된 총 5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철강 회사에는 2008년부터 약 2,400여 대가량의 덴포스 드라이브가 총 14개의 프로세스 라인에 적용되어 운전 중이며, 1.5kW부터 2000kW까지의 넓은 드라이브 용량 및 다중 드라이브 모니터링이 고객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덴포스가 공급한 브랜드 라벨링 제품이 철강 회사의 여러 라인에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이곳에는 1.5km에서 2000km 사이에 235개의 드라이브를 통해 1411대의 모터를 제어하고 있고, 55대의 NXA와 18개의 커먼 디시버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고객이 요청한 추가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있어 보다 더 전용화된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2012년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철강 회사에는 총 275대의 드라이브를 공급하여 4개의 공정에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되고 있고, 총 공급 인버터 용량은 약 10.9메가와트입니다. AFE 타입으로 회생에너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같은 해 인도의 알락 알루미늄의 총 공급 용량 58메가와트 규모의 드라이브를 공급하였으며, 알루미늄 정제에 다양한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총 315대의 커먼디시 버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 설계로 캐비넷 제작 비용을 절감하였고, 전력 소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BRS라는 철강 회사의 26개의 DC&AC 버스 시스템을 2015년에 공급하여 983대의 다양한 모터를 658대의 드라이브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총 라인 길이는 300m이고 최적의 설계 지원으로 제작 비용 절감 및 전력 소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8월 22일 덴포스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제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포스코 ICT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철강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덴포스와 전용화된 제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려 하는 포스코 ICT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저희 덴포스는 적극적인 기술 지원 및 영업을 바탕으로 국내 철강 시장의 드라이브 분야에서 새로운 마켓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한 참가자분께서 저희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덴포스는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 저희 드라이브 사업부에 있는 공장들은 덴마크, 핀란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하이파워 용량대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서도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강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 라인에서는 핀란드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앞으로 공급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사항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 옆에 있는 채트 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적인 질문뿐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저희 덴포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점이 있거나, 아니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최근 들어서 철강 산업에 대한 신규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조언, 그리고 저희와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 덴포스가 진행해야 될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덴포스 메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